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훅뉴스에서는 무슨 이야기 속으로 좀 훅 들어가 볼까요? 네, 얼마 전에 한 주부가 숨진 사건을 저희 취재진이 접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의 이면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숨진 주부의 남편 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자꾸 몸이 차가워지고 그래서 바로 이제 119에 전화를 했어요. 병원을 갔죠. 아니 어떻게 다 이렇게 됐냐고. 그래서 저들은 왜 집에 놔뒀냐고. 지금은 늦었다. 저는 지금 집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좋아진다고 해서 먹은 것이 오히려 더 이렇게 됐으니까. 유족을 직접 만나고 오신 거네요? 네네. 뭔가를 먹고 부인이 숨졌다는 건데 그것도 몸에 좋아진다고 해서 뭔가를 먹었는데 사고가 난 겁니까? 네, 충남 서천에 사는 50대 주부 정모 씨가 숨진 거는 한 달 전인 지난달 10일이었거든요. 예. 평소 사회생활도 활발하던 이 주부에게 건강 이상이 찾아온 것은 숨지기 20일 전쯤이었습니다. 한 3월 말쯤? 네. 그때부터 헥산하고 프로바이오틱스를 섞은 분말 제품을 소개받아서 먹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열흘쯤 지나서 설사와 수포 증상이 나타나더니 결국 폐혈증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헥산하고 프로바이오틱스. 네. 헥산은 노화를 늦추는데 또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서 최근 인기가 높죠. 그렇죠. 예, 특히 프로바이오틱스는 지난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조사 결과 홍삼에 이어서 가장 많은 소비자가 선택한 건강기능식품에 오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제품을 먹고 나서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있어서 어떻게 된 일인지 혹시 다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오늘 훅뉴스 시간에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예. 그럼 이어서 그 2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 건지 피해자 정 씨의 남편의 말로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죠. 4월 7일 수포가 생겼었거든요. 얘가 이제 물집이 이만하게 생겼어요. 불을 한 푸씩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먹어보면서 수포가 이만했던 게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또 아니 갑자기 이만한 게 여기 커지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배변하고 소변으로 빠지지 않는 독소가 수포로 물집으로 빠진대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통증이 있을 때마다 더 먹게 되면 통증이 가시니까 먹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제품을 먹고 나니 수포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물집이 생기더라. 네. 그래서 이거 왜 이러냐 했더니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여기 제가 사망 전 피해자 몸에 난 수포가 어떤 상태였는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사진이 지금 있는데 이게 종아리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퉁퉁 붓고 색깔도 검게 변하고 살갗은 다 터진 상태. 네. 예, 이 사진은 저희가 홈페이지 또 노컷 뉴스에 올려놓기로 하죠. 네. 어쨌든 그런데도 그 제품 판매업자들은 2g들이 낱개 제품을 하루 10포 이상이라도 더 먹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명현 반응이라면서요. 명현 반응, 명현 반응이라는 거는 몸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좀 악화가 되는, 그러니까 약간 악화됐다가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면역 현상이라 그러죠. 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예. 사실 현대의학에서는 대체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저 약물의 부작용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런데도 업체는 명현 반응이다, 이게 몸이 좋아지는 호전 현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좋아지기 전에 잠깐 나빠지는 거다. 네네.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구토나 설사 또 몸이 붓는 증상을 모두 명현 반응 이렇게 언급하면서 치료법이 잘 듣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오히려 잘 듣고 있다는 뜻이다. 맞습니다. 업체 관계자의 말로 들어보시죠. 그러죠. 명현 현상은 일반적으로 좀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모든 분들이 그냥 건강하신 분들도 나타나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많고 언제나 이게 드실 때는 그런 말씀을 다 해드리죠. 그분들 말씀은 그게 명현 현상이라고만 볼 수가 있나?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부검을 했다 그러니까 의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 거니까 그게 나와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어디가 아파갖고 누워 계시던 환자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주부는, 숨진 주부는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 그 정도의 질환을 가지고 있던, 하지만 사회생활도 활발하게 했던 일반적인 주부였던 겁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건강식품 먹고 부작용 때문에 아유 죽을 지경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면역 반응이다. 고통을 참고 오히려 더 먹어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글쎄요. 일반인들이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식품을 먹고 목숨 잃었다는 게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어떻게 폐혈증에 이르렀는지는 면밀한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예. 근데 한 가지 따져봐야 할 대목은 있어 보이거든요. 피해자가 복용했다는 제품은 헥산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섞은 분말이고요. 예. 특히 프로바이오틱스 함유량을 크게 늘렸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프로바이오틱스의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폐혈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 우려가 없는 성분이라는 건 뭐 없겠지만 프로바이오틱스는 폐혈증이라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 네, 프로바이오틱스 그 뜻 자체가요. 몸에 좋은 균 이런 뜻입니다. 예. 유산균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면역력이 낮은 사람이 과다 복용했을 경우에는 몸에 해로운 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의 명승건 교수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게 본질적으로 뭐예요, 제품이? 균이란 말이에요, 균. 그러니까 이 균을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한테 줬을 때 이론적으로도 심각한 감염 위험성이 있고 제일 심각한 감염은 보통 폐혈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온몸에 피에 혈관에 균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여성은 지금 정밀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 여성이 프로바이오틱스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인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그 제품 자체는 본질적으로 균이다. 부작용으로 폐혈증이 있다. 이것만은 분명한 팩트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예. 지난달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시 주의사항을 강조하는 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거든요. 예. 폐혈증 또 괴사성 장염 같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면서 섭취 시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식약처 관계자의 말로 들어보실까요?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했어요. 그 재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내가 약을 먹고 있거나 또는 임산부가 됐거나 어린이들이 이게 맛이 있어서 그냥 양의 구애 없이 막 먹는 간식처럼 먹는 애들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어서 섭취 주의사항이라고 의약품에 들어있는 그런 것처럼 그런 주의사항을 신설을 했어요. 여지까지는 주의사항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에 전문가와 상담하라. 예. 또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하라. 이상 사례 발생 시에는 섭취를 중단하라. 이런 주의 사항이 포함된 거죠.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던 거고. 네. 이런 주의 사항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이 시점에 실제로 프로바이오틱스 부작용으로 사망한 걸로 보이는 그런 사례가 나온 거네요. 근데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예. 이미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센터에 접수된 프로바이오틱스 이상 사례는 모두 652건이나 됐습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설사 또 변비, 복통과 두드러기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프로바이오틱스 부작용은 보고가 됐었다는 얘기네요. 그랬던 겁니다. 또 게다가 제조 공정이 믿을 만한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 성분 그 자체뿐만 아니라 네. 제조 공정 네. 어떤 문제가 있길래? 식약처에 따르면요. 2016년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모두 39개였거든요. 예. 이 가운데 생산액이 1억 원 미만, 그러니까 몇 천만 원 단위인 것이 전체 4곳 중 3곳이었습니다. 예. 대부분의 프로바이오틱스는 그런 소규모 또는 영세업체가 생산한다는 뜻이죠. 그 자체가 물론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안전이 확실히 담보된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프로바이오틱스란 게 누구나 마음 놓고 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건강식품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의가 요구되는. 맞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죠. 심지어 약사들마저도요. 프로바이오틱스를 뭐 비타민 정도로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취재진이 일선 약국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예. 반응을 들어보실까요? 예. 많이 먹어서 부작용 날 거는 없어요. 유해균이 이만하고 유산균이 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인해전수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좀 면역력이 약하신데 이건 괜찮아요. 그야말로 유산균인데요. 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많이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먹을 수 있죠. 이게 지금 약국 돌아다니면서 취재한 거예요? 예. 우리 비타민 같은 경우야 과다 복용을 하더라도 뭐 소변으로 다 배출된다 이런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처럼 비타민처럼 프로바이오틱스도 여기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반인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부작용 없다. 뭐 많이 먹어도 문제 없어요. 이런 식으로. 네. 식약처는 근데 섭취에 조심해야 된다는 권고를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모양입니다. 식약처 역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에 유의하라 이런 권고를 하면서도 제품 내에
프로바이오틱스 함량에 대해서는 그 최저 기준만 있을 뿐 최고 기준은 없습니다. 소비자가 더 믿을 수 있다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을 받으려고 해도요. 얼마 이상의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해야 한다 이런 말만 있을 뿐 과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적으면 안 된다는 기준치는 있지만 어느 정도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기준치는 없다. 네. 다시 식약처 관계자의 말로 들어보실까요?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먹게 건강에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섭취량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표시량의 이상인데요. 보통 표시량은 얼마 내가 100마리다. 100마리 됐으면 100마리보다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생균수를 측정하는 거다 보니까 유통 중에 죽을 수가 있어요. 좀 표시량보다 적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량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섭취할 때 경로 과정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균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많은 양을 먹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한선을 안 정해 놓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인식, 제도 다 좀 허술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미 지난 2016년에 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거든요. 앞서 열린 정책 토론의 결과를 언급하면서 건강식품 기능에 대한 시판 후 재평가, 또 위해 사례 자발적 보고 감시 시스템 구축 아니면은 관련 연구 기반의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허한 목소리로 남아있는 것 같네요. 저희가 건강식품, 특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자체가 위험하다. 이거 드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체질에 따라서는 또 그 섭취량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너무 간과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부분을 강조드린다는 거. 바로 그 점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피해 사례의 경우도요. 해당 제품 때문에 사망했는지 그 관계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직접적인 관계는 뭐 조사를 좀 더 해야 돼요.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유족들은 혹시나 더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 목소리를 냈다고 하네요. 이거 끝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빨리 좀 알려야겠다. 유족들 생각은 그런 거죠. 맞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이걸 그냥 놔두면은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미연에 하나의 방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유족들은 제품을 판매한 업체를 상대로는 고소장을 제출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한 여성 뭐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기야 나오겠죠.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땐 멀쩡하던 여성이 몸에 수포가 나타나고 설사를 하고 통증을 호소하고 이것만큼 지금 분명한 사실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명현 반응이라고 해서 더 과다하게 섭취했다는 점, 이 점도 문제였고요. 자, 여기까지는 뭐 조사 결과와 상관없는 분명한 팩트입니다. 따라서 이 프로바이오틱스 또 건강식품들 복용할 때 이게 그냥 무턱대고 많이 먹어도 좋은 건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네요. 네. 우리가 앞에서 라돈 침대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지금 무심코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허술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은가 오늘 좀 생각하게 됩니다. 훅뉴스 김재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